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휴림 로봇, 로보로보 말고 8월 이 종목 400% 뜁니다. 삼성 로봇 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3,8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도 무료로 정리한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자료집이냐 한다면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없는 자료집이고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들까지도 총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모두가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 관심 많습니다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꼭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휴림 로봇 로보로보 말고 400%뛸 수 있을 만한 삼성 로봇 찐 저평가 대장주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애플이 긴축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 그리고 지출까지도 모두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기업적인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고 그 주도로 인해서 증시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애플이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지출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로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림 로봇이나 로보로보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8월 400% 성장 가능한 삼성전자 로봇 진짜 저평가 종목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로봇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무인 시대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빙 로봇이 반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로봇을 우리가 정말 이 식당을 다니면서 많이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식당에 가면은 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의 서빙 로봇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와 높아진 임금 탓에 영세 상인들은 직원을 뽑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어려운 게 아니냐면은 사실상 뽑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쓰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을 뽑을 바에야 차라리 말 없고 조용하고 성실한 로봇을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을 나르거나 배달에 나서는 일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식당이고요. 주문한 음식을 올려놓자 손님이 있는 곳까지 로봇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지금 이 로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빙 로봇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인공지능 기술로 식당 구조를 인식한 뒤 음식을 나르고요. 음식을 쏟거나 음식이 다른 테이블로 잘못 나가는 일도 크게 줄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뜸해진다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1순위 구하기 어려워지자 사람을 굳이 뭐 180만 원, 사람을 200만 원 주고 쓸 바에야 월 렌탈료 차라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인 로봇을 쓰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말 국내 서빙 로봇은 약 3,000대였지만 최근에 5,600대, 거의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종업원이 없을 때 서빙 로봇이 많이 도와줍니다라고 직접 이제 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현재 배달 로봇은 음식점 같은 협소한 공간을 넘어서 공항이라든가 넓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이 실내 서빙을 넘어서서 이제는 야외 배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론 로봇 배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달들이 아마 곧 정말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인도라든가 아니면은 공원을 돌아다닐 수 있게끔 바뀐다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야만 이제 배달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송 로봇 시장이 약 159조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는 식당에서 우리가 무인 로봇을 보는 게 뭐 옛날에는 정말 특화된 또는 특화 지역에서만 봤다 한다면은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이제 한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많게는 4개 정도 식당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항상 얘기했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상승한 만큼보다 더 많은 일을 힘든 일을 시킬 수는 또 없다라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좀 덜 주고 좀 쉬운 일을 로봇 시키자가 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찮아하는 일,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로봇이 하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들을 로봇이 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이제는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효율 문제거든요. 누가 하는 게 낫냐? 사람이 하는 게 나은가? 로봇이 하는 게 나은가? 이 효율이 좋은 걸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100만 원 주고 만약에 로봇이랑 200만 원 주고 사람이 있으면 로봇이 해서 50의 효과가 있는데 사람이 해서 50의 효과가 있어.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로봇을 쓰겠죠. 그러니까 효율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 대신 로봇이 움직이자 작업 생산성이 55%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사람보다 낫더라.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이 발전함에 따라 결국엔 사람을 모두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일부 직업군의 하나겠지만 지난 13일 오후 3시 경기 군포 부곡동 CJ 대한통운 군포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2층 스마트층에는 로봇 청소기처럼 생긴 고정 노선 운송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고정 이 청소기처럼 생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냉장고보다 더 큰 선반을 로봇이 들고 요리조리 길을 찾아 이동을 하고요. 7,000제곱미터 규모의 드넓은 물류센터에서 사람을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물류 정과정을 자동화한 미래형 첨단 물류센터의 모습이고요. 군포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는 1930년 조선 미국 창고로 시작을 해서 92년간 쌓아온 물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미래형 첨단 물류 센터를 만들어냈고요. 이커머스에 최적화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풀필먼트 고객사 상품 재고 관리와 포장, 검수, 배송 등 물류 전 과정을 대신해주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로봇이 직접 이제 물품들을 옮기고 물류를 진행한다라는 자동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126대 로봇이 물류센터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요. 작업자가 화면에 들어온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상품을 클릭하면 AGV가 담긴 이 선반을 들고 작업자에게 다가오고 작업자가 선반에서 상품을 꺼내 택배 상자에 담은 뒤 선반에 담기만 하면 로봇이 그 다음 작업 과정으로 만들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업계에서는 이처럼 작업자에게 상품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을 GTP라고 부르고요. 작업자가 직접 상품을 가지러 가야 되는 거를 PTG에 비해 작업자의 업무 강도가 매우 낮고 속도가 빠릅니다. 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물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거든요. 지치지 않는 성실함. 근데 로봇은 지칩니까? 항상 성실하고 지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꾸준히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DP 방식이 적용된 센터 2층 스마트층 작업자 한 명의 시간당 생산량은 23.8박스로 일반층 작업자 생산량의 15.4박스에 비해 55%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물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부분의 일들이 이렇게 로봇에 비해서 이 사람의 이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사람은 자야 되죠. 지치죠. 밥 먹어야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없어지는 게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필먼트 센터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 과정을 가상의 물류 센터에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의 동선과 적재물의 위치 등을 최적화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의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고요.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택배 서비스 대신에 풀필먼트 서비스를 찾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가 뭐냐?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한 뒤에 배송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택배 기사가 판매 업체에 가서 상품을 가져오는 1차 간선 이동이 필요하지만 상품 재고를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해서 아예 그냥 그 재고에서 꺼내서 바로 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배송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세가 약 51%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 오케이. 풀필먼트 센터가 50% 성장하고 있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로봇이라는 겁니다. 이 로봇이 몇 퍼센트? 55% 이상의 효율을 사람보다 더 높게 효율을 창출해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냥 돈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효율조차도 사람보다 로봇이 낫더라. 몇 배나? 뭐 두 배, 세 배는 아니겠지만 55% 이상 나았다라는 거죠. 이 또한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래서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로봇에 뭐다 힘들어도 투자를 못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투자를 아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조 원 로봇 시장 잡아라. KT 초반 전력 질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 3조 원 규모의 로봇 시장 KT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내 넘버원 로봇 서비스 사업자 타이틀 확보를 목표로 AI, 네트워크, 자율주행, 원격 관제 등 KT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총망라한 로봇 서비스 플랫폼을 앞세웠습니다. AI 네트워크, 자율주행, 원격 관제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봇 제조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로봇의 가치를 높여주는 로봇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약 158조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연평균 23%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국내 로봇 시장은 누적 23만 대의 로봇이 보급되는 약 2조에서 3조 가량의 규모로 클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핵심은 서비스 로봇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하기 힘들고 지치는 거를 로봇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로봇 서비스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디지코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 컨설팅, 그다음에 현장 AS 출동, 전용 보험. 그러니까 로봇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사람한테 뭘 부었어. 그럼 보험을 들어야겠죠. 매장 네트워크 구축, 로봇 설치, 플랫폼 사용. 어떻게 보면은 로봇을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 서비스 과정을 다 체크해주고 관리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기반을 다져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KT가 서비스 로봇 SI 업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SI 업체로서 고객과의 엔드 투 엔드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더 고도화하고 로봇 자체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KT는 어떻게 보면은 너네가 로봇을 쓰면은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개발해주고 만들어주고 기반 깔아주고 너희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소프트웨어까지 다 지원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누가 안 쓰겠습니까? KT는 지난 1년간 AI 서비스 로봇, AI 호텔 로봇, 케어 로봇, 바리스타 로봇, 방역 로봇 등 여러 가지 플랫폼 영역을 확장을 했고요. 서비스 로봇은 당연히 사람이 좀 하기 힘든 것들을 로봇이 대신해 주면서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 직원 중심 경영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를 돕고 있고요. 물론 당장에서는 뭐 서빙 하는데 그치겠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눠준다라든가 또는 앉아서 계산을 하게 만든다라든가 그런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빙 로봇 또는 서비스 로봇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 호텔 로봇은 자율주행으로 복도 엘리베이터를 자율주행하며 물, 수건, 객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국내 좀 핵심적인 호텔에서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케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약 먹어야 될 때 뭐 약 먹으라고 해주고 운동해야 될 때 운동하자고 해주고 그 다음에 걷기 힘드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보조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 통화, 시니어 데이터 통합 관리, 돌보미 연결, 식사 지도, 복약 지도, 운동 지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쓰러졌다. 그럼 쓰러진 화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119도 신고해주고 하는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사실상 로봇으로서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들 좀 하기 싫은 일들을 대신하게 하고 그 로봇들이 보다 이제는 시장을 아까 얘기한 데 160조까지도 조만간 키워갈 예정이고 국내에서도 3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누가 KT가 깔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아까 KT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합니까? KT가 기반 다지고 소프트웨어 만들고 그다음에 서비스 만들고 한다고 한들 정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법안이 안 바뀌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번 8월입니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UAM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이 신기술에 대한 모빌리티 관련된 로드맵 발표가 되면서 그 안에 아마 법안에 대한 개정들 아니면은 그 법안에 대한 이 수정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이번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연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자율주행이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로봇이 도로라든가 인도를 다니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필요하고 이 자율주행 차량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무리 로봇이라도 인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을 걸어 다녀서 안 되고 공원도 가면 안 돼요, 로봇이. 그렇다는 건 뭐냐? 이 로봇들은 무조건 도로로만 다녀야 됩니다. 이 법안이 바뀌어야만 정말 이 길거리에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정부 업무 계획에서도 UAM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고요.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내 레벨 자율주행 3 상용할 방침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상용화 국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지금부터 2년 뒤에는 UAM 플라잉카 상용화, 지금부터 5년 뒤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도 늘리고 실증 규제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요.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말 그대로 긍정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만 나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 국토에서 시범 운행이 가능하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 드론을 택배 배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추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화물차, 이륜차로 제한된 택배 배송 수단을 로봇 드론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8월 달에 뭐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한번 우리가 규제 한번 풀어줄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잘 다닐 수 있게 진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법안 잘 만들어 줄게라고 언제 이번 8월 달에 모빌리티 로드맵을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실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로봇이 말 그대로 배달 로봇, 뭐 물류 로봇,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바다에서도 지금 로봇이 종횡무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제는 소프트웨어 자율운항 AI의 심장은 아비커스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소리냐? 이제는 배도 지가 알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라. 보시면은 임도영 아비커스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한참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율주행 기술이 나온 지 20년 됐지만 택시 기사는 없어지지 않았고 완전 자율주행 운항 선박도 아직 한참 남은 기술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아비커스는 사내 벤처 회사입니다. 자회사죠. 선박 자율 운항 기술을 연구를 했는데 2020년 12월 독립법인으로서 현대중공업 지주에 편입이 됐습니다. 자산 116억 규모로 63조 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럼에서도 거기 안에 자율주행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형 요트에서 자율 운행 기술을 선보였고요. 요트 한 척에 취재진 수명이 탑승을 했고 2.5km 거리를 10여 분 동안 탑승했습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요트가 저절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이었던 부분이고요. 아비커스 소형선 자율주행이란 팀장은 태블릿 PC 화면에 뜬 지도 두 곳에 점을 찍었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했는데 목적지가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바다로 알아서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 설정을 마친 후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요트에 시동이 걸렸고 엔진 실린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크랭크샤프트를 회전시키면서 요트가 물살을 가르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18km에서 37km 속도로 달려나갔고 주행 중 약 100m 전방의 요트가 달려오자 모니터에 이 모터보트라는 이 표시가 뜨면서 모터가 가까워지니 모니터 속 노란색 표식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탑승한 요트가 저절로 보트를 피해갔습니다. 다 자율주행이겠죠. 그러면서 이날 요트는 수대의 모트와 수개의 부표를 피해냈고 요트는 원래 정박해 있던 F08 위치까지 이동한 후 저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입 없이 알아서 자율주행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육상 자율주행과 달리 해상 자율주행은 해류와 바람 등 자연환경에 끊임없이 개입을 하는데 그럼에도 직선 주행을 하고 자율 운행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굳이 건드리지 않더라도 알아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비커스는 SK 해운과 초대형 LNG 운반선 프리즘 커리지 호로 자율 운항 대양 횡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 남부 멕시코만 연안 프리포트에 출발해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태평양을 횡단하는 여정이었는데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이 자율 운항으로 대양 횡단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략 충돌 위험 100여 개 정도를 회피를 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운항 기술까지도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뭐다. 바다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이 종횡무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우리가 해선사라든가 항해사라든가 이런 이 배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조차도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알아서 자동차 자율주행 하듯이 배도 자율주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배로 인한 이 전투 같은 경우에도 사람 필요 없이 배에서 알아서 포탄 쏘고 주행하고 알아서 싸우는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육지가 아니더라도 꼭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다? 로봇은 다른 데는 투자 안 해도 모두가 투자하고 있구나. 당연히 누구?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얘기하는 게 그 옛날에 잼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잼스가 얼마 안 남았죠. 이번 8월입니다. 네, 보시면은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이 8월 출시 목표고요. FDA 승인 총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죠. 삼성전자가 로봇 출시를 앞두고 FDA 승인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시제품 승인은 마쳤고 본격 양산용 제품 승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5월 19일 기사입니다. 부품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웨어러블 주행 보조 로봇 잼스 힙 출시를 8월로 잡고 막바지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고 물량은 5만 대 내외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심 협력사 위탁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면서 로봇 SCM을 꾸렸고 삼성 협력 업체 A는 로봇 설계부터 제조까지 상당 부분 맡게 됐습니다. 단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감속기는 해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파기됐고요. 일본 기업이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 감속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내 거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현재 4억 1,600억 달러, 4억 1,600만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대략 3, 4년 만에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4배 이상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400% 성장이 만들어지는구나. 어디서? 삼성전자가 투자한 웨어러블 로봇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언제? 3년, 2년 안에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로봇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요. 웨어러블 시장이 거의 4배 이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건강보험 적용을 노리면서 비싼 로봇을 건강보험으로 좀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노리고 있는 상태고 언제 8월에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는 서비스 로봇이나 아니면은 서빙 로봇이나 다른 로봇은 안 만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데는 다 만들고 지금 2배씩 성장하고 있는데 너무 웨어러블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 확 키운다라고 언제 2021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키우기로 했냐면은 애초에 계획이 이래요. 보시면은 일단은 애초에 삼성전자는 먼저 삼성봇 케어 돌봄 로봇, 삼성봇 핸디 가정용 서비스 로봇,
등을 먼저 선보였고요. 그리고 삼성봇 서빙과 고객 대응 로봇 삼성봇 가이드, 차공용 보행 보조 로봇 잼스 등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로봇,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로봇, 그다음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착용형 로봇을 시작으로 시리즈 출시 판매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일단 잼스를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서빙하는 로봇, 그 다음에 고객 응대 로봇 등등 해서 시리즈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도 뭐다? 웨어러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서빙 로봇도 현재 개발해서 출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고객 응대 로봇도 개발해서 출시할 예정이고, 가장 처음이 웨어러블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 웨어러블 말고도 다른 걸 하는구나. 아니 근데요, 웨어러블 말고 다른 로봇 하려면 사실상 좀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웨어러블과 아예 다르지 않느냐. 얘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필요한데, 또는 자율주행 안에 들어가는, 또는 로봇의 아예 부품이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기를 보면은 스마트폰의 눈, 자율주행이요, 로봇, 메타버스까지 넘본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차세대 이미지 센서가 전자업계의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미지 센서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미지 센서고요. 이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 써 있죠. 빛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부품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이미지 센서의 70%는 스마트폰에 탑재될 정도로 IT 시장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 센서의 몸값은 향후에도 더욱 치솟을 전망이고, 차세대 이미지 센서인 3D 이미지 센서 등 자율주행 시장과 로봇, 메타버스 영역에서 더욱 각광받을 것이다. 기존 이미지 센서는 2D 이미지만 구현할 수 있다. 반면에 3D 이미지 센서는 사물까지 거리를 측정해 물체나 동작을 3D 이미지로 정밀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초반부터 근접 간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3D 이미지 센서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지로 구현한 방식은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람의 눈처럼 두 개의 카메라와 관련 프로세서를 통해 이미지를 구현하는 스테레오 비전, 그리고 삼각 측량법과 구조광 방식, 비행시간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빛의 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TOF 기술은 빛이 물체 반사대 돌아오는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는 원리를 사용해 연산이 단순하고 처리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3D 이 이미지 센서를 진행하고요. 근데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차량 등에 많이 쓰이는 기술로 라이다 스캐너 역시 TF 기술로 분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소니의 스패드 소자 공정 기술을 응용해 선보일 기술로 아이폰 등 스마트폰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용 센서로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라이다의 범용성은 자율주행뿐 아니라 로봇과 이를 이용한 가전 분야로도 확정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 센서 제조사인 미국 벨로다인 라이다와 라이다 센서 공급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자금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 개발을 삼성도 진행하고 있고요. 자사의 로봇 청소기 등 라이다 센서 도입을 했고, 기존 라이다 센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소형화 라이다 센서의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 모바일 등 전체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도 43%인 소니의 뒤를 이어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아, 결국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센서고,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라이다 이 신호까지 레이저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 아, 로봇에 꼭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이미지 센서고,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라이다까지도 이제 가능한 거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이거를 지금 삼성이 하고 있나요? 방금 살짝 얘기하니까 하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이미지 센서도 개발 중이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업계 최소 픽셀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 센서죠. 삼성전자가 최소 크기 픽셀 2억 개가 탑재된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3를 공개를 해서 연내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크기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는 상태고요. 2억 개의 화소 전체를 활용하는 위상차 자동 초점 기술 슈퍼 QPD 작용됐기 때문에 좌우 상하의 위상차를 이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진 촬영과 동일한 화각에서 초고도 해상도 8K 영상 촬영을 지원을 합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조도 차이가 큰 부분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노출 시간이 다른 프레임 3장을 합성해 깨끗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스템 LSI 사업 센서 사업팀장 인준서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 올해 최초로 1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열었고 이번에는 2억 화소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다? 이미지 센서에도 삼성전자는 최초로 2억만 화소를 이미지 센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소니를 따라잡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이다는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삼성, LG 자율주행 핵심 라이다 기술 확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자율주행 핵심 센서로 꼽히는 라이다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다는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필수 센서고요. 레이저를 통해 공간과 거리를 인식하는 레이저 센서입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2026년을 목표로 소형화 라이다 센서를 상용화해 출시할 계획입니다. 누가? 삼성전자가. 그래서 라이다 시스템에서 중요한 칩 개발도 마친 상태고 라이다 제품과는 달리 소형화한 모듈을 차량 요곳에 부착해 자동주행 시스템을 구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전에 라이더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뭐 로봇도 있는 거고 이제 로봇 청소기라든가 그 이외에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 데이터를 비교적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전자장비에 사용되는 정보는 물론 AI 관련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보다 라이더 기술도 소형화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라이다 기술도 지금 소형화 개발 중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은 이미 로봇 부품이라든가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력들은 모두 개발에 들어갔고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삼성전자는 앞으로 뭐다 웨어러블뿐만 아니라 플러스 서빙, 고객 대응 등등의 로봇들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다? 8월에 웨어러블 로봇의 시작이고 거기에 플러스 8월에 모빌리티 어, 로드맵이 공개가 된다라는 거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 관련주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알겠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로봇 중에서도 그냥 로봇이 아니라 로봇 감속기 관련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봇 감속기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로봇 감속기 관련주 대장주가 SPG고요. 그 다음에 우림 PTS, 그 다음에 해성 T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감속기는 로봇의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라든가 좀 정밀하고 로봇의 움직임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력이고 로봇의 핵심 기술이고 로봇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력 중 하나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해외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상용화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에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로봇 감속기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우린 PTS입니다. 우린 PTS가 주가 급등세가 만들어진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SPG도 거의 저가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해성 TPC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질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감속기를 우린 삼성 로봇 관련주로 핵심적으로 보자. 이제는 뭐다 삼성도 아마 로봇 감속기를 이제 국내 상용화하거나 또는 국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도 관심 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 주시고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쓴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고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니 2차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일 리얼 추천주 꼭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구독자 5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배포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배포 누르시면은 저희가 2차전지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7월 20일, 19일, 18일, 15일, 14일 무료로 추천주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 시작 전에 모두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스 관련주가 움직였으면 왜 움직였으며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무료로 다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고갑니다.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